이 차량을 내가 이제 더 이상 타기 싫어, 나 그냥 이거 반납할래 라고 했을 때 캐피탈에 실제로 입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 2,642만 원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차량을 중간에 정리를 한다 했을 때 2천만 원을 내라?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영상이냐 하냐면은 리스 중인 내 차 또는 렌트 중인 내 차량을 가장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전에도 한번 영상을 저희가 좀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중도에 반환하지도 말고 중도에 해지하지도 말고 무조건 승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지금 승계를 진행 중인 차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화면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리스나 렌트의 경우 중도에 정리를 한다 했을 때 방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반환, 해지 후 인수 또는 중도의 승계,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우선 승계예요.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 차량의 반납 기준의 정산서인데 여기 수수료를 보시면 나와 있는 금액이 2,642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을 내가 이제 더 이상 타기 싫어, 나 그냥 이거 반납할래 라고 했을 때 캐피탈에 실제로 입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 2,642만 원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차량을 중간에 정리를 한다 했을 때 2천만 원을 내라?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중도의 인수가 있죠. 중도의 인수인데 지금 이 차량의 기준, 여기 나와 있는 정산서 기준의 차량 스펙으로 현재 판매 시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정산서를 보시면은 남아있는 원금이 8,800만 원이 남아있고 페널티가 850만 원이 붙습니다. 중간에 정산금부터 수수료가 포함돼서 합산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9,871만 원을 납부를 해야지만 이 차량을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일 스펙으로 판매 시세가 8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익분이 1,800입니다. 1,800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량을 바로 판매를 하고 싶어도 1,800을 더 납부를 해야지만 인수하고 나서 해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는 게 가장 좋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으로 승계를 하셔야지만 페널티가 가장 적어요. 중도 인수 기준으로 아까 9,800을 납부를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차량 시세가 8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천에 바로 팔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가 매입을 하겠죠. 보통 8천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하면 딜러가 매입하는 금액이 7,200에서 정말 많게는 7,500 사이가 왔다 갔다 할 텐데 9,800에 7,500만 제외하더라도 2,300이에요. 반납 기준에 나왔던 금액이 2,800이었고 중도 인수 바로 판매하는 방식이 2,500 정도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승계 기준으로 광고가 나가는 금액을 보시면은 지금 승계 지원금 7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이 700만 원이 왜 나가고 있냐?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의 시세가 8천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에 남아있는 원금은 8,800가량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량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있는 내 원금을 지원금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량에 남아있는 원금이 8,800만 원이고 차량의 시세가 8천에서 8,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승계받는 대출 원금을 맞춘 거예요. 이게 승계의 방식입니다. 다만 제가 한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스 승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었어요. 왜 안 됐냐?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지원금 있죠?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같아도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량을 시세에 맞춰서 판매를 해야 돼요. 저희가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제일 싼 걸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하지 제일 비싼 거랑 같이 비교를 하진 않잖아요. 나와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원금이라든지 인수금을 판단을 해서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도에 해지하는 것도 중도에 반납하는 것도 금액이 손해가 정말 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무조건적으로 승계를 하라고. 다만 정확한 금액을 판단한 후에 맞춰서 광고를 내야지만 판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승계가 제가 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으로 광고를 낸다 해서 판매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보는 게 싫다는 건 저도 그 정도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판매 시세에 맞춰서 정확하게 판매를 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맨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반납이 좋은지, 해지가 좋은지, 승계가 좋은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현재 보신 것처럼 중도 반환을 했을 때 나오는 페널티가 2,800만 원이었고요. 또한 중도에 해지했을 때 손해보는 비율이 한 2,500만 원 정도 나왔고, 승계를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한 700만 원 가량 손해를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만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도 승계가 가장 저렴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리스는 정말 판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맡기신 분은 정확하게 이 70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량을 빠르게 판매하는 게, 빠르게 승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반납, 해지 안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승계하셔야 돼요. 외로도 차량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승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반납 페널티가 너무 크다.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 페널티가 너무 크다라고 싶을 경우에는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봐드릴 테니까 아이리스를 통해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외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차량에 대한 상담을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